마방에서 마필을 출전시키면서 그리고 기수가 말에 기승을 하면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뭐니 해도 한성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경마하시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교다, 능력이다, 또 마방의 승부 의지다, 여러 가지들 얘기들이 나오고 이론이 분분합니다만은 마방에서 마필을 출전시키면서 그리고 기수가 말에 기승을 하면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뭐니 해도 경주 전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많은 담당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주 전개이기도 하고, 그 경주 전개 속에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들은 상당히 많죠. 특히 선행마군들, 선행형의 마필들에게 있어서는 경주 전개는 그야말로 승패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 결과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제가 경주 분석을 통해서 지난 경주들의 결과를 분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이 경주 분석의 틀은 경주 결과가 분명히 어떤 결과 요인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우연히 나오는 결과의 산물은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기 위함이에요. 제가 마사회 해설위원을 오랫동안 했죠. 서울과 부산에서 크고 작은 경주들 해설위원을 하면서도 경주 전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린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 강조드렸던 부분은 바로 경마는 과학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경주 전개와 관련된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또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두 모아서 또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경주를 분석할 수 있는 실력을 좀 배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번 시리즈를 계획을 하고 시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외곽 선행마들의 비운, 슬픈 외곽 선행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개의 경주를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경주는 지난 12월 6일날 일요일날 있었던 부산 이경주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부산 이경주에는 14마리가 출전을 했는데 1200m였죠. 비교적 단거리였고, 아직은 이제 어린 마필들, 그 중에 인기를 모았던 마필이 부산의 최고 기수, 영예 기수, 유현면 기수가 기승을 했던 사가르마타라고 하는 마필이었어요. 자, 당시 경주의 출마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사회 자료를 먼저 보죠. 당시 경주, 부산 경주 결과를 보면은 12월 6일날 이경주죠. 1차기 9번마 가디스문, 2차기 6번마 영광의 파워, 13번마 사가르마타가 3위를 했던, 3착을 했던 경주 결과였어요. 자, 배당사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식은 14.2배, 쌍식은 28.2배.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배당의 10배가 넘었다는 것은 충마가 있고 후속권에서 다수의 복병권이 들어왔던가 아니면 충마가 무너졌던가 이런 상황이 나왔겠죠. 자, 당시의 경주 배당판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은, 자, 13번 마필이죠. 13번 마 사가르마타, 13번을 놓고 9번, 6번, 4번, 3번, 1번이 모두 팔리고 있습니다. 배당판 이런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은 누구도 13번의 입상 가능성, 우승은 몰라도 입상 가능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느 마필도
벗어나지 않고 있죠. 13번을 중심으로 모두 조합이 이루어져 있다는 점은 13번이 그만큼 강력한 인기를 모았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주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9번, 6번, 13번. 물론 3착도 3복승에는 해당이 됩니다만은 인기 1위 마필이 3착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는 아니죠.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명암이 달라진 배터들의 상황들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가르마타가 왜 그렇게 인기가 집중이 됐었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사가르마타의 경주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가르마타의 이번 경주 모습을 보기 전에 과거 경주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지난번 경주에 잘 뛰었으니까, 이마필이 잘 뛰었으니까 이번에 인기를 모았다는 거죠. 자, 지난번에 얼마나 잘 뛰었는지 10월 31일 토요일 제 2경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가르마타가 1위를 했죠. 1착을 했고 도착차가 9마신 차이가 납니다. 거리 차이가 상당히 컸어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당해 경주의 내용을 보시면은 사가르마타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5번이 빠르죠. 5번이 앞선에 있고 사가르마타가 2선입니다. 스타트 자체가 그렇게 아주 빠른 마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행을 나서는데 점점점 조금씩 거리가 가까워지죠. 5번은 직선으로 나와서 점점점 안쪽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으나 2번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방향을 꺾을 수는 없어요. 따라서 자기 코스를 유지하고 가는 사이에 2번이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안쪽으로 파고들죠. 자연스럽게 선행 경합이 되면서 2번이 코너를 돌면서 선행에 나서는 상황. 5번도 이 상황에서는 무리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넘어가기도 벅찬 상황이고 제어를 하자니 마음껏 제어가 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스타트를 하면서 스피드를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4코너쯤에까지 2번이 안쪽으로 선행, 5번이 2선 전개를 하고 있고 자, 직선줄에 들어오면서 5번과 거리차가 벌어지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행을 간 마필과 안쪽으로 선행을 못 가. 스타트는 빨랐으나 결국은 자리 잡기에 실패하고 2번 안쪽 마필에게 밀리면서 외곽 경합성 주행을 해했던 5번마 선행마는 이렇게 지금 직선줄에 들어오면서 무너지는 것이고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 최단거리 코스로 순조롭게 진행을 해왔던 2번마 이 마필이 지금 설명드린 사가르마타라는 마필이에요. 직선에서 더 이상 거리를 벌립니다. 거리를 벌려요. 점점 벌어지죠. 거리가 점점 벌어집니다. 자, 이래서 여유 있는 우승. 우리가 보통 이제 선행마들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강하게 남습니다. 특히 단거리에서 1000m, 1200m 단거리에서 선행마들은 후속 마필들이 아직 미숙하고 경주력들이 불완전한 상태가 많기 때문에 단독 선행을 나선 마필들이 여유 있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정도 거리 차이가 난다면은 시각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강한 말. 나머지는 어떨지언정 굉장히 강한 말. 그 이미지가 강하게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도 그 2번 그때 대단했어라고 기억할 정도로 기억이 남아요. 이런 마필들이. 그래서 이번 경주 이 마필이 인기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경주 장면을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요번에 13번을 달고 인기 1위로 팔렸던 사가르마타의 경주 장면입니다. 직전 경주와 비교를 해 보시면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점을 느끼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자, 잠시 세워보죠. 스타트가 빨랐죠. 13번입니다. 스타트가 빨랐어요. 외곽을 의식했겠죠. 당연히 유현명 기수가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선행 가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지금 밀고 있습니다. 밀고 있어요. 밀고 있는데 뭐가 나오죠? 9번 마필이 나옵니다. 9번. 이 정도 나오면은 여기에요. 우리가 직선을 봐요. 여러분들 보통 밑에 많이 보시는데 자, 위를 보세요. 간격이 꽤 있죠. 보입니다. 여기서 보여요. 앞으로 질러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옆에서 보면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밀 수 없는 상황. 아까
좀 전에 봤던 장면과 반대죠. 그때는 2번을 달고서 사가르마타가 안쪽으로 순조롭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13번을 달고 있는 사이, 스타트는 빨랐습니다만 안쪽에 있는 9번이 밀고 나와요. 아까하고는 반대가 됐어요. 자기 입장이. 자, 그런데 외곽에서도 계속 근소하게 선행마다 보니까 뛰려고 하는 근성이 있으니까 조금씩은 앞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계속 외곽으로 경합성 주행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이게 선행경합이에요. 채찍대고 때리고 막 강하게 채권하면서 싸우는 것만이 선행경합이 아니고 보내든 아니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조건상 불가피한 경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느 마필이 확실하게 선행력이 앞서는 상황이 된다면은 싸우지 않아도 되겠죠. 13번이 확실하게 9번을 압도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냥 나오죠. 그냥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 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말 두 마리가 승패는 어디서 갈립니까? 결국은 게이트 조건에서 갈렸습니다. 13번 마 사가르마타는 지난번엔 2번 개 뒷점으로 결국은 초반이 아니라 중반에 선행을 나서는 상황이 돼서 대차로 후속 마필들을 제압을 하고 1분 15초 3의 기록을 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13번을 달고 강하게 선행을 노렸으나 안쪽에 9번 마필 가디스문이라는 마필로 인해서 선행에 실패를 하고 외곽으로 돌면서 경합성 주행을 하게 되고 자 직선에서도 쉽게 죽지는 않고 지금 잘 버티기 노리고 있으나 6번 마 영광의 파워죠. 페르비치 마필이 계속 사행을 합니다. 안쪽으로 바깥으로 사행을 하는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재측 바꿔가면서 지금 마필을 제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고 결국은 13번 마필이 3위로 밀리고 6번이 2위에 오면서 인기 1위마, 인기 2위마, 인기 3위마 3차 간에 다 들어오긴 했으나 실제 배터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죠. 인기 1위마의 3착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제 아시는 내용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가르마타라는 마필이 지난번에는 2번 게이트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우승을 했었고 후속 마필들과의 거리차가 있어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겼으나 그래서 이번에는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집중이 됐지만 직전과 똑같은 상황의 반대 상황 자기가 처한 상이 반대 상황에 걸리면서 결국은 무너지고 2위권에 진입을 하지 못하는 진입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러면 사가르마타의 패는 뭡니까? 지난번에는 코스 이점이었고 이번에는 코스 분리가 사가르마타의 패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번 경주의 패인은 외곽 선행마의 불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같은 선행이라도 외곽에 걸렸을 때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선행역에서 엇빗을 탈 때죠. 선행역에서 엇빗을 탈 때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자, 서울에서도 당일날이에요. 당일날 비슷한 상황의 경주가 또 있었는데 바로 이제 서울 7경주가 있었습니다. 서울 7경주 잠깐 가볼게요. 7경주 1차기 8번마 위시미, 14번마 고업, 6번 클리어검, 12번 리드머니, 11번 라운포스트. 자, 제가 지금 이번 경주 설명드리려고 하는 마필은 바로 이 11번마 라운포스트라고 하는 마필. 서울의 최고 기수, 한국의 최고 기수 문세영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당해 경주의 배당판상을 한번 보죠. 배당판상을 보면은 인기 1위는 아니었어요. 2번이 인기 1위였고 그 다음에 8번, 11번 그러나 백중세의 인기도라고 해도 될 만큼 이런 상황이었죠. 자, 단식을 보시면은 11번이 1.5배, 연승이 1.5배, 연승은 오히려 가장 높았어요.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3차 안에는 들어온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 효과는 바로 문세영 효과였죠. 문세영 기수라는 측면. 그리고 단식 같은 경우에는 1위. 단승식은 1위였습니다. 재밌죠? 복식에서는 2번이 배당판을 주도했으나 단승식은 문세영 기수, 연승식도 문세영 기수. 어쨌든 심의실려는 인기마가 11번이었어요. 자, 그런데
좀 전에 이제 결과를 보셨듯이 마필은 4착을 하게 됩니다. 4착. 7경주 12월 6일 날 7경주에 보면은 마필은 5착을 하게 되죠. 5착을 하게 됩니다. 순위권에 아예 3차권 안에 진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변이 발생을 한 겁니다. 배당은 8번 14분에 30.7배 이렇게 배당이 나왔던 상황. 삼복승 배당이 확 커지죠. 인기마가 삼복승 안에도 진입을 하지 못하는 이변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 경주 내용을 들여다보시면은 좀 전에 우리가 자료 화면으로 봤던 장면과 상당히 비슷해요. 상당히. 자, 스타트했습니다. 이 11번입니다. 11번. 문세영 기수가 더군다나 타고 있고 당연히 빠르죠. 취임마 가지고도 선행 가는 기수가 문세영 기수인데 제일 빨라요. 잘 나오죠. 11번. 그런데 안쪽에 벌써 8번 마필이 붙습니다. 8번 마필. 자, 보겠습니다. 8번 마필이 붙죠. 이미 틀렸죠. 자, 외곽을 보셔도 8번만은 그렇게 강하게 밀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11번은 계속 밀고 있어요. 8번이 크게 밀지 않는데도 압도를 못하고 있어요. 방법이 없죠. 문세영 기수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도리가 없어요. 선행 갈 수밖에 없어요. 라운포스트라고 하는 마필은 지금까지 선행을 갔을 때 최선의 능력을 끌어내었던 7전 4승 2착 한 번의 마필입니다. 단지 한 가지 이제 문제는 7월 12일 날 루나컵에 나갔다가 오랜만에 지금 출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스타트도 제일 빨랐고 8번 마필이 견제를 들어오는 상황에서 밀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그러면 아까 다시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까 우리가 두 개 경주를 봤을 때는 제어를 하죠. 외곽마가 제어를 합니다. 제어를 하면서 결국은 선행 경합에 들어가는데 지금 오히려 8번이 제어를 하고 있어요. 무리하게 지금 선행을 가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안토니오 기수는. 문세영 기수는 선행을 가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밀고 나가는 상황. 그래서 일단은 기선제압에 성공을 하죠. 자, 이 상황이 되면 우리는 역시 문세영 선행 갔네, 됐네 이렇게 안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제 상황들을 좀 지속적으로 보면은 1착을 했던 마필이 8번이고 2착을 했던 마필이 14번 마필이 고업이라고 하는 마필이에요. 자, 코너까지도 별다른 순위의 변화가 없습니다. 별다른 순위의 변화가 없고 직선줄에 들어와서도 순위의 변화가 없죠. 자, 직선줄에 들어오면서 11번 문세영 기수는 좀 더 걸음을 뽑습니다. 펜스에 붙여서 뽑고 있고 8번도 추격에 나서고 14번도 추격에 나서고 현재까지는 처음 중반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중반에 11번과 8번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역전이 시작이 되죠. 8번이 11번을 역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11번의 끝걸음이 묻어지는 상황이에요. 자, 역전을 했는데 그러면 2착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그러면서 14번이 추월을 하죠. 14번이 추월을 하고 또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6번이 또 추월을 합니다. 그리고 2번이죠. 추월을 합니다. 자, 5착이 돼요. 5착. 1, 2, 3, 4, 5착. 문세영 기수가 그러면서 피하죠. 그래서 이번 경주에 이제 배당이 연출이 되는데 이번 경주의 특징은 뭡니까? 아까 서두에 봤던 경주들 두 개는 선행마 두 마리가 싸우는 경합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외곽의 선행마가 경합 상황에 걸리자 더욱더 강하게 밀어서 선행을 탈취를 하는 그것이 곧 선행마에게는 오버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오버페이스가 되고 안배를 냈던 8번은 직선에서 오히려 역습의 기회를 가지면서 여유 있게 만나죠. 만약에 이 두 마필이 나중에 다시 만난다면 이런 결과가 똑같이 나올까요? 똑같이 나오지 않죠. 다르게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가. 또 11번이 안쪽에 오고 8번이 외곽에 간다든가 11번이 외곽 걸리고 8번이 안쪽에 온다든가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말이라는 것은 뛸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이 있어요. 경주력이. 자기가 낼 수 있는 스피드가 있습니다. 1200이면은 몇 미터 지점까지 몇 초에 뛸 수 있고 전체 주파 기록이 몇 초 정도를 낼 수 있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육상으로 치면은 달리기 선수들, 여러분들 달리기를 해보면 알죠. 100m를 15초에 뛸 수 있는 사람도 초반에 만약에 강하게
1등으로 뛰겠다고 무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초, 25초에 뛰면 다리가 풀려버려요.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도 마찬가지. 말들도 똑같아요. 그게 이제 운동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경주를 봐야 된다는 측면이고, 이런 부분을 두고, 이런 이제 경합상 또 외곽에서 선행을 나간 부분을 두고, 보시는 팬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하고, 중간중간에도 여러 가지로 또 받아들이면서 응원들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냉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선행마들끼리 만났을 때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최선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데 선행을 가는 과정의 문제, 또 상대마를 압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버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 여유 있는 선행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종반 끝걸음에 여유가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에 다리가 풀리면서 이렇게 급격한 몰락을 겪을 수도 있고, 11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다리가 풀리는 겁니다. 그냥 몰락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기록이라는 게 나오죠. 기록. 자, 기록은 단순한 기록 비교만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날의 기후라든가 주로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보정할 부분들이 있으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쉽게 기록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초반 타임이 13초 플랫입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12초대 말들도 있으나 12초대 말들은 서울 부산 막론하고 거의 몇 마리 안 됩니다. 한두 마리 단거리에서 13초대 플랫만 해도 굉장히 빠른 주력이에요. 어디 가도 선행 간다라고 해도 될 정도. 코너 타임까지 35초대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 GF 타임을 보시면은 마지막 펄롱 14초 4입니다. 14초 4. 추임마 14초 4는 없죠. 추임마들의 14초 4는. 선행마 14초 4는 직선에서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걸어간다. 그거예요. 오버페이스란 겁니다. 오버페이스. 이 기록이 말해주고 있어요. 기록이. 그래, 이 마필이 이번에 오착을 했는데 다음에 나올 때 다른 마필들 또는 이 같은 말들과 만난다고 했을 때 우열을 어떻게 가려야 되느냐? 뭘로 가릴 겁니까?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본 경주처럼 완벽하게 이긴 경주가 있고, 이번 경주처럼 또 무너진 경주가 있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상대성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구간 기록을 보셔야 됩니다. 구간 기록을 보시고, 여러분들 보시는 예상지나 마사에도 구간 기록이 나오죠. 물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 것처럼 보정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정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평균치는 되니까 여러분들이 구간 기록을 보세요. 그럼 이 마필이 초반 펄롱에서 스피드를 뽑아내는 말인지, 종반에 뽑아내는 말인지, 중반에 뽑아내는 말인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주력과 1분 26초대인데 어디서 힘을 쏟았는가를 이 구간 기록을 통해서 나눠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개별 마필들을 모아놓고 초반에 누가 빠른지, 초반은 빠르지만 중반은 누가 빠른지, 후반에 누가 빠른지를 놓고 구간별로 비교를 하다 보면 전개 그림이 나와요. 단순 작업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 작업이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만은 기본 틀은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경주 전개를 그립니다. 경주 전개를 그리고 외곽에 있는 선행마가 인기가 집중이 될 때, 아까 서두에 또 부산 경주에서 보신 것처럼, 시도 한번 마필이죠. 배당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대차로, 고마신차로 우승을 했던 그 모습이 너무도 기억에 생생한데 배당판 봐도 역시죠. 내 생각도 다른 분들의 생각도 다 같구나. 그래, 너는 오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13분 꺾을 수 있습니까? 저는 꺾었죠. 저는 제 경주 분석은 확인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 저는 꺾었어요. 왜? 간단해요. 원리가. 안쪽에 상대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유있게 선행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경합에 걸리거나 나간다면 무리하는 거예요. 한승부가 경합에 걸려서 못 나간다 그랬는데 나가버렸어요. 말 틀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나가면 오버가 되는 거예요. 아까 문세영 교수가 탄 말처럼 오버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죽는 겁니다. 그거를 그려낼 수만 있으면 외곽 선행마의 비은,
외곽 선행마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려낼 수만 있다면 이런 경주의 13번이라고 하는 인기가 집중된 마필을 남들과 다르게 여러분들은 분석해내고 평가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3번 마필의 실패는 우연한 것도 아니고 기수가 안 간 것도 아니고 조교가 나빠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부분은 경주천계였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2개 경주의 2마리, 서울거부산의 1마리씩 외곽에 걸린 선행마들의 명함을 통해서 경주 전개의 중요성, 또 선행마들이 만났을 때는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검토를 해봤어요. 이런 경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제가 새로운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관전했던 경주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그 유형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료가 쌓인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경주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에 좋은 학습 자료를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